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선사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네카의 말처럼 여행은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을 주곤 합니다. 멀리 떠나기 부담스러운 요즘, 저희 방송 여기 어때와 함께 전라도 방방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오늘의 여행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보석 같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여기 어때 여행 가이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여기 어때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읽어보면서 사연자님과 잘 맞을 것 같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본격적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안유진 학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를 재학 중인 20학번 안유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전주에도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른 지역을 간다는 것은 사실 위험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 어때 방송을 들으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집콕 중에도 여행하는 재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올여름에 놀러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가 있는 지역을 여기 어때와 함께 여행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에 끝나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더욱 심각해지고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안유진 학우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여기 어때와 가고 싶은 여행지로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여기 어때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여행은 학우님께서 놀러가고 싶어 하셨던 바닷가가 있는 여행지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들으면서 떠나볼게요. 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방금 들으신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이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수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라는 노래는 밤바다 하면 여수, 여수하면 밤바다라는 공식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그래서 9월이지만 아직까진 햇볕이 뜨거워 낮에 보는 바다보다 저녁에 함께 걷기 좋은 바다로 유명한 여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여수는 계절 상관없이 아름다운 밤바다를 보기에 좋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서 언제든 놀러가기 참 좋은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차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차를 타고 낭만 여행을 떠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수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전라남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여수반도와 도서들로 이루어진 시이며 놀랍게도 전라남도 인구 2위 도시라고 해요. 여수는 예부터 물이 맑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요. 이는 여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태조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면이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였다고 하여 지역의 이름을 여수로 짓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고려 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뒤 전국을 순행할 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자 신하들이 물이 좋아서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답할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물 좋은 여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 올게요. 네,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엔 두 가지 주제로 나눠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여수의 역사인데요. 그럼 역사를 담고 있는 여수의 대표 관광지로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오동도입니다. 오동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 선정된 적 있을 만큼 운치가 있으며 무엇보다 동백꽃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한데요. 섬 전체를 이루고 있는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에선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3월이면 만개해서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곳곳에 예쁜 글귀로 꾸며진 포토존들도 있으니 돌아다니면서 인생사진 남기기 좋을 것 같아요. 더 위로 올라가면 해돋이 전망대도 있는데 여기서 바닷소리 들으면서 해 뜨는 것을 본다면 정말 이만한 힐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동백꽃을 보시면서 길을 따라오시면 오동도 근처에 여수의 명물인 바닥이 투명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주는 케이블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햇빛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여수의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황홀한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진 후 아름다운 밤바다와 조명이 어우러져 여수의 색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진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다의 풍경을 골라서 보실 수 있겠네요.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동도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오동잎처럼 보이고 오동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해서 오동도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오동나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려말 공민왕 때 풍수에 능통했던 신돈이 전라남도 땅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오동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오동도에 들어설 무렵 한 줄기 빛이 빠르게 오동도를 스쳐 지나갔고 이를 본 신도는 아 하고 탄식을 내뱉으며 황급히 왕이 있는 개경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신도는 공민왕에게 전라도에 위치한 오동도라는 섬에 있는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공민왕이 그 이유를 묻자 신도는 전라도의 오동도에 봉황이 드나드는 것은 고려 왕조를 이을 인물이 전라도에서 나올 징조로 보입니다. 라 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도의 첫 글자인 전을 사람 인자가 아닌 들 입자로 바꾸고 오동나무 열매를 좋아하는 봉황이 오동도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는 것이었죠. 신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운명은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뒤를 이은 나라는 전라도 출신의 전주이씨 이성계가 세운 새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에는 오동도는 전라도와 경상도 수군의 주진, 좌수영에 딸린 작은 무인도였지만 1592년 4월 일본이 우리 땅으로 넘어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또 이순신 장군이 화살대로 쓰기 위해 대나무를 심어 번성시키면서 대나무섬, 죽도라고 불렸답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지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럼 이제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면서 다음 장소로 넘어갈게요. 네,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도착한 이곳 바로 진남관입니다. 저번 주에 전주 객사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진남관도 객사로 쓰인 곳이지만 전주 객사 풍패지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조용하게 한옥의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수의 객사 진남관의 뜻은 왜구를 진압해 평안한 남해 바다를 만들기를 소망이랍니다. 진남관은 바다를 바라보는 망루인 망해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입구에 서서 진남관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한눈에 모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건물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죠. 진남관 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진남관의 위엄을 더 높여주는 듯한 느낌이 든답니다. 사실 서울 이남에 이렇게 크게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는 진남관 말고는 찾기가 어려우며 종묘, 경회로와 함께 단일 건축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진남관은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가치를 인정받아 다시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이런 곳에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곳엔 어떤 역사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원래 진남관의 건물 자리는 충무공 이순신,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당시에는 진해로라는 누각이 있었다고 해요. 진해로가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의해 불에 타 소실되자 삼도 수군통제사 겸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시연이 전라좌수영 건물로 75칸의 거대한 객사를 지어 진남관이라 이름을 짓고 수군의 중심기지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건물은 화재로 탄 것을 숙종 때 전라좌주사 이재면이 이순신 장군 전사 120년이 되는 해를 기려서 다시 세운 것이랍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여수 공립보통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진남관이죠. 이 진남관 앞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전시관이 있는데요. 이 전시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이용했던 여러 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객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전법들로 실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모형과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게 전시해 놓았는데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충무공의 글을 되새기게 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볼빨간 사춘기에 아틀란티스 소녀 들으면서 마지막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도착한 이곳 바로 여수엑스포입니다. 2012년에 개최되었던 여수엑스포 기억하시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놀러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여수엑스포 하면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문을 닫은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방문해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여수 한화 아쿠아 플라넷인데요. 아쿠아 플라넷의 마스코트인 벨루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펭귄 간식타임, 바다사자와 참물범 간식타임, 그리고 메인 수조를 배경으로 하는 마술 공연까지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볍게 듣기 좋은 엑스포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 및 전시하고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으로 세계 박람회라고도 합니다. 엑스포지션의 앞부분을 따 흔히 엑스포라고 부르며 세계 3대 축제 중에서 정부가 주최하고 각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엑스포가 유일하답니다. 영국 런던의 만국박람회를 시작으로 국가의 새로운 과학 문명, 기술들을 전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왔고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박람회 개최로 행사의 질적인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 간 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 BIE가 설립되어 기준을 설정하고 박람회의 질적인 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증기기관, 기관차, 전화기, 자동차 등 현대 인간 문명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발명품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1993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개최했답니다.
와, 이렇게 살펴보니 엑스포의 역사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수 엑스포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곳과 더불어 세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곳으로 기억되길 바랄게요.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 떠난 두 번째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동도와 진남관, 그리고 여수 엑스포까지 여수의 곳곳을 다녀와 봤는데요. 사실 저도 올해 초에 여수를 다녀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다시 한번 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선한 가을 날씨인 지금 연인이나 가족과 같이 밤바다를 산책하거나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여행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행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다음에는 꼭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다녀와야겠어요. 이렇게 여수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수가 평소랑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무척이나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어때와 함께한 여행이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아름,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